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오송 참사 현장과 합동 분향소를 찾아 원인 규명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호강 제방에 대해선 감리 단장이 행복청 사무관 출신으로 확인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희생자 유가족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합동 분향소도 한 달 더 운영해줄 것을 요구했는데 충청북도는 사흘만 연장하겠다고 밝혀 갈등이 예상됩니다. 윤건현 교육감이 교사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교사는 예비 살인자라고 말해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 교육감은 사과했지만 비판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설망하는 마음과 함께 피해 산정 과정이 복잡하다는 인식이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오송 지하차도 희생자 유가족들이 협의회를 구성하고 정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합동 분향소를 한 달 더 운영해 줄 것도 요구했는데 충청북도는 사흘만 더 연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갈등이 예상됩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우리는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습니다. 동시에 평화로운 일상도 깨졌습니다. 14명의 목숨을 지키지 못한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고 밝힌 유가족 협의회는 당초 일주일이었던 도청 합동 분향소의 연장 운영을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한 달 더, 그리고 이후 분향소 설치 장소를 옮겨 진상 규명 때까지 유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 유가족들은 충청북도가 7일 만에 합동 분향소를 정리하려는 게 빠른 흔적 지우기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진상 규명 대상으로는 임시 제방 공사 과정과 당시 도로 통제 상황, 버스 노선 변경 사유, 구조 활동 등을 열거하며 행복청과 충청북도, 청주시, 경찰, 소방을 함께 지목했습니다. 수사 과정 공유와 심리치료 지원, 추모탑과 추모공원 조성을 요구한 유족들은 특별 요구사항으로 당시 119 구조대가 적절하게 구조 장비를 갖추고 대처했는지와 가장 많은 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747 버스 내부 영상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구조 대원님들이 출동을 하셨는데 장비가 없어서 한 분만 구조를 하시고 나머지 분은 그 당시에 구조를 못 하셨다고 저희 유족 생존자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충청북도는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추모비 건립, 심리치료 지원을 약속하면서도 합동 분향소는 사흘 연장해 이번 주 토요일 밤 8시 철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분향소 순서는 이것 때문에 할 수는 없지만 다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나 아니면 피해 복구하는데 행정력이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김영환 지사의 면담 요청을 고사하고 있는 유족들은 모두가 인재라고 하는데 관련 기관 모두 발뺌하는 현실이 가슴 아프다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탄핵 기각으로 약 5개월 만에 복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오늘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과 합동 분향소를 찾았습니다. 이 장관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밝혀내 이 같은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호강 제방과 관련해서는 공사 감리단장이 행복청 사무관 출신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복귀 이틀째 첫 일정으로 향한 곳은 청주 오송 궁평 2 지하차도 참사 현장입니다. 이 장관은 5개월간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며 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안전 총책임자로서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충북도청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를 찾았습니다. 취재진에게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시는 이같이 아프고 안타까운 사고가 대한민국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족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떴습니다. 한편 미호천교 확장공사의 감리단장이 사업을 발주한 행복청의 사무관 출신으로 밝혀져 거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감리단장은 지난 2014년 행복청에서 퇴직한 뒤 2018년부터 해당 공사 감리단장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행복청은 이에 대해 적절한 절차에 의해 선임돼 문제될 점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감리단장이 행복청 출신이었다는 사실은 임시제방 부실 시공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검찰은 사흘째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대부분의 기관은 이틀 만에 수색을 끝냈지만 행복청 등 일부 기관에서는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위해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충청북도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 대한 생활안정 특별 지원 대책을 시행합니다. 도는 재난과 농정, 복지, 경제 등 4개 분야로 나눠 특별 재정 지원과 융자금 전액 2차 보전, 소상공인 지원 사업 등을 벌일 계획입니다. 또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된 청주와 괴산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금을 합해 최대 80%까지 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근 교권 추락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는 가운데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교사 자격 연수에서 한 말이 논란입니다. 교사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교사는 예비 살인자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한 건데 윤 교육감은 사과했지만 파문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진기웅 기자입니다. 어제 유초 등 1급 정교사 자격 연수에 강연자로 나선 윤건영 충북교육감. 교사 역할의 중요성과 사명감을 강조하면서 한 이 발언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교사는 예비 살인자를 인정하고 살인하지 않을 공부를 대학 때 하고 현장에 나가야 된다. 교사의 눈빛이나 말 한마디가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어린아이들의 자랄 수 있는 새싹을 자르는 것도 오히려는 살인이고 완전 범죄에 가깝다. 교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큰 시기. 연수에 참석한 교사들은 교육감의 교사에 대한 인식 수준이 충격적이었다는 반응입니다. 지금 예비적 살인자라고 하신 건가 하는 술렁 있는 분위기였고 저희가 교사로서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굉장히 느꼈고 충북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님 입에서 그런 단어가 나오니까 더 모욕적으로. 파문이 일자 윤건영 교육감은 강연을 했던 단재교육연수원을 찾아 교사들에게 사과한 데 이어 기자회견을 자청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 엄중한 시기에 제가 한 발언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비판 여론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집단적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게 워딩 자체가 선생님들을 폄하하거나 그런 약간 모욕적인 그런 표현으로 이 예비 살인자라는 표현 속에 윤건영 교육감이 교육을 바라보는 시점, 관점, 철학이 녹아있지 않느냐. 교권 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기. 교사를 예비 살인자라고 칭한 교육감의 발언이 일선 교사들에게 또 한 번 깊은 상처를 줬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수해가 난 지 2주가 다 돼가면서 풍수의 감염병과 농작물 병해충을 막는 게 시급해졌습니다. 당국이 긴급 방역에 돌입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미호강의 범람으로 수재민이 된 청주 오송 지역 주민들이 머물고 있는 주민 대피소입니다. 40여 가구 70여 명의 주민들이 복구를 위해 집과 농경지를 드나들면서 혹시 모를 감염병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는 냄새가 엄청 났어요. 갑작스러운 침수에 입을 옷조차 부족한 실정입니다. 옷 같은 거 다 내버렸대요. 근데 동네 사람이 얼른 나오라고 해서 그냥 대충 싸가지고 나왔어요.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오염된 물은 모기와 파리, 쥐 등에 의한 콜레라와 뇌염 등 풍수의 감염병을 전파합니다. 때문에 청주시는 100여 명이 임시 거주하는 12개 대피소는 물론 화장실과 식당 등에 대한 긴급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침수됐던 집과 도로 등 마을 구석구석을 돌며 살균제와 살충제를 살포합니다. 공무원과 자율방역단 330명, 그리고 차량 51대가 이재민들을 위한 대피시설 및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방이 터져 물이 들어찼던 농경지에서는 여러 대의 드론이 농약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침수 직후 병해충 방제를 하지 않으면 한 해 농사를 망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적기를 놓쳐버리거나 그러면 병해충이 생기겠죠. 그러면 병에 걸리면 말 그대로 알곡은 없고 벼증 농사만 짓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30도를 웃도는 폭염과 부족한 일손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복구 인력들은
감염병과 병충해를 막기 위한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지난 14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농경지와 비닐하우스 등에서 침수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이럴 때 농작물 재해 보험이 필요할 텐데 실제 농가의 보험 가입률은 저조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시 미원면에서 10여 년째 사과 농사를 짓고 있는 윤중근 씨는 올해 난생 처음 대규모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 14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하천이 범람하면서 1,500평의 사과밭에 나무 높이만큼 물이 차올랐고 한참 연그러가던 사과가 몽땅 썩어가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이틀 이상 사과나무가 물에 잠겨 있다 보니 대부분 말라 죽게 생겼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몇 해 전부터 윤 씨는 꾸준히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해왔고 올해도 1년치 100만 원의 보험료를 냈습니다. 재해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 금액은 대략 1억 원 안팎으로 재기의 종잣돈으로 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건져낼 수 있는 건 여기 파이프 이런 꼬물밖에 없잖아요. 근데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이제 좀 보험금 같은 게 나오게 되면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을. 그런데 청주시의 경우 재해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과, 배, 벼 등 43개 품목의 평균 가입률은 30% 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벼는 20% 수준에 불과합니다. 자치단체 등이 보험료의 최대 90%를 지원해 금액 부담이 크지 않지만 소멸성이다 보니 설마 수혜를 입겠냐며 농민들이 가입을 꺼리는 경우도 있고 재해 발생 이후 피해 산정 과정이 까다롭다는 인식이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선 사례처럼 언제든 이상기후에 따른 예견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재해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가고 있습니다. 큰 재해 피해보다는 소소한 작은 피해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꼭 가입해야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진 않은 상황이고요. 요번 호우 피해처럼 이런 피해를 계기로 아마 농가들 인식도 많이 변화돼서 가입률도 올라갈 거라고 예상합니다. 청주시가 올해 농업재해보험 보조금으로 책정한 금액은 모두 15억 원. 청주시는 농민들의 보험 가입률을 5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충북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도내 신규 확진자는 1,703명으로 지난 1월 4일 1,928명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청주는 901명으로 도내 전체 확진자의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방역본부는 백신 접종일이 상당히 견고한 점과 여름철 실내 에어컨 환경을 감염 확산의 주된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고려인 유치라는 획기적인 전략을 세운 제천시가 중앙아시아 3개국 고려인 단체를 대거 초청했습니다. 이들은 제천시 이주 정착 지원 계획 등을 직접 확인하고 제천 이주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인데요. 고려인 1000명 유치라는 제천시 목표가 실현될지 주목됩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월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해 중앙아시아 3개국을 직접 방문해 고려인 이주의 가능성을 확인했던 제천시. 이번에는 중앙아시아 3개국 고려인협회 대표단을 제천시에 초청했습니다. 고려인 이주 정착을 위한 업무 협약과 함께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고려인협회 임원진들은 직접 체류 시설을 둘러보고 취업을 위한 기업체 등을 방문하며 보다 많은 고려인들의 제천시 이주를 약속했습니다. И вот сейчас по договоренностям, которые озвучил господин Ки, мы приехали сюда именно для того, чтобы все посмотреть, увидеть своими глазами и, вернувшись уже в Узбекистан, рассказать нашим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м о том, что мы видели. 앞서 제천시는 고려인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이주 정착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먼저 고려인 등 재외동포 지원센터를 설립해 전담 인력 10명을 배치하고 단기 체류와 영주 지원, 취업, 교육, 상생, 의료 등 맞춤형 지원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예산 규모는 국비 10억 등 19억 5천여만 원으로 당장 다음 달부터 국내 고려인 이주 희망자 선착순 모집에 들어갑니다. 고려인 1000명을 앞으로 3년 동안 우리 고장으로 유치할
그런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앞으로 이 고려인들을 우리 고장으로 보내는데 선봉에 서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오는 10월부터는 국외 고려인 모집에 나서는 등 1000명 고려인 이주 정착을 위한 제천시의 남다른 행보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충주댐에 이어 대청댐도 수문 방류를 종료했습니다. 대청댐 관리단은 집중호우로 지난 10일부터 시작했던 수문 방류를 오늘 오후 2시를 기해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청댐 수위는 만수위보다 6m가량 낮은 70.6m, 저수율은 57%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청주 상공회의소 CEO 아카데미 총동문회와 대한불교 조계종 법주사 신도회가 CJB를 통해 수재의연금을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에 지정 기탁했습니다. 두 단체는 수해로 절망에 빠진 이웃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어설 수 있도록 작은 정성을 보탠다고 말했습니다. 충북 공동모금회와 재구호협회 계좌를 통해 집중호우 피해 이웃 돕기 성금을 모금 중에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희망을 되찾고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충북문화관 숲속 갤러리에서 서원대 미술 동문전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참여 작가 작품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훼손된 작품은 현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충북문화재단은 담당자의 단순 실수로 작품을 파쇄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작가와 훼손 작품 보상 문제를 성심껏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의 소비 심리가 6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14개월 만에 처음으로 낙관으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에 따르면 7월 충북의 소비자 심리 지수는 지난달보다 2.9포인트 오른 102.6을 기록하며 지난 2022년 5월 이후 14개월 만에 기준치 100을 웃돌며 경기 낙관으로 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생활 형편 전망을 제외하고 소비 지출과 금리 수준, 임금 수준 등 5개 지표 모두 낙관 전망을 나타냈습니다. 청주 대연 지하상가가 청년 특화 지역으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오늘 열린 대연 지하상가 청년 특화 지역 조성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취창업 활동 공간을 만들어 청년 유동 인구를 유입하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청주시는 용역 제한 사항을 바탕으로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해 청년 특화 지역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주시와 충주시의회, 충주중원문화도시센터가 오는 28일부터 열흘간 서북미 5개 도시와 문화 교류에 나섭니다. 이번 교류는 제5차 예비 문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50명의 대규모 문화도시 파견단이 팝업 스토어와 세미나, 시립예술단 공연 등을 통해 충주 도시 브랜드를 알리게 됩니다. 대상지는 미국 포틀랜드와 시애틀, 벨뷰, 시사이드, 타코마 등 5곳입니다. 제천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숙박업소 바가지 요금 특별 점검을 시행합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숙박요금표 게시와 공중위생관리법 준수 여부 등으로 명예공중감시원과 공무원이 2인 1조로 점검에 나서 위반 사항 적발 시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충북 기관 수장들의 발언이 설화에 오르고 있습니다. 일찍 갔어도 바뀔 건 없었다는 김영환 지사에 이어 교사는 예비 살인자라고 말한 윤건영 교육감의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정치가는 말로써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고 합니다. 희망을 주기가 어렵다면 상처라도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